근데 이게 여기 뼈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한번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 다시 붙으면 그나마 모르는데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낀 채로 붙어요.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사이에 낀 채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도 다 안 오는 거, 다 붙지 않는 거죠.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위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지방 재배치, 눈매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거 하고 나면 약간 눈매가 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하고 나서 실제로 부작용 사례에서 이렇게 눈매가 이렇게 여우눈이라 그러죠.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SNS 같은 데 사례가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밑 지방 재배치와 이런 눈매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눈밑 지방 재배치라면 무조건 눈매가 변하느냐?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눈밑 지방을 그냥 재배치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수술 이름은 눈밑 지방 재배치니까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는 거죠. 근데 그 재배치를 하려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재배치할 곳 이렇게 딱 단단하게 붙어있는 이 눈물 고랑 쪽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눈물 고랑 인대라는 구조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 안윤근이 뼈에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있는 그런 구조예요. 우리가 보통 뼈에 단단하게 붙은 거 인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눈물 고랑 부위에 있는 인대다. 그래서 눈물 고랑 인대라 그러는데 이 인대 때문에 눈물 고랑이 겉에서 보면 이렇게 줄처럼 끌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서 풀어줘야 돼요. 인대를 끊어서 딱 벌려줘야지 눈밑 지방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눈밑 지방을 내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꺼진 눈물고랑을 메꾸려는 거잖아요. 그걸 메꾸려면 당연히 그 부위가 공간이 생겨야죠. 벌어져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분리를 시킨다고요. 그러면 그 분리된 곳에 위에 있는 눈밑 지방이 내려가서 메꿔줘서 눈물고랑이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눈 밑에 이 모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구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부, 근육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뼈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한번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 다시 붙으면 그나마 모르는데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낀 채로 붙어요.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사이에 낀 채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도 다 안 오는 거, 다 붙지 않는 거죠.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위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 약간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푼 채로 영향을 주니까 약간 이렇게 살짝 위로 약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여기가 이렇게 뜨니까 약간 올라간다고 위로. 근데 이게 심해지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여우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이 정도 차이는 있는데 이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잘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안 생긴 사람도 있는데 좀 잘 생긴 사람도 있고 이거는 어떤 지방의 그런 양 같은 거랑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안구에 돌출된 정도 이런 어떤 그런 구조적인 그 문제랑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눈밑을 이렇게 박리를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근육 뒤쪽에서 이제 경막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경막 부위가 되게 이렇게 약간 특히 이 눈밑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돼서 눈이 시원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지 않은 이렇게 눈이 밑으로 이렇게 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구조 자체가 약간 밑으로 이렇게 약간 당겨지듯이 이렇게 붙은 분들이 있어요. 당겨지듯이. 그러니까 원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약간 일종의 약간 밑트임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눈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막을 통해서 이걸 벌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밑트임 되어 있는 거가 약간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박리를 해서 이 조직을 되게 프리하게 이렇게 텐션이 없게 이렇게 딱 당겨지는 느낌이 없이 쭉 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났는데 밑이 이렇게 구축처럼 이렇게 당겨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풀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약간 당겨져 있던 느낌이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올라간 듯한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올라간 듯이 보이는 거죠.
딱히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러면 이걸 풀지 말까? 이렇게 약간 땡겨져 내려가 있는 것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그냥 내려가서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경막을 내려버리잖아요. 이거 경막을 강화할 때 약간 당기면서 이거를 밑에 골막에다 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가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풀려 있어야 그나마 경막을 당기더라도 이게 아래로 이렇게 확 당겨지는, 끌려 내려가는 구축이 안 생길 거라는 어떤 확신이 드는데, 위에가 부드럽지 않게 약간 밑으로 이미 가 있는 상태의 느낌에서 이걸 당기려다 보니까 이러면 밑으로 당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좀 이거는 약간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긴 해요. 이거를 뭐 꼭 다 아셔라 이런 건 아닌데, 영상을 보시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도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당겨지는 채로 놔두는 거는 더 안 좋거든요. 이게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끌려 내려가면 이 움직임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불편할 수도 있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프리하게 이렇게 풀고 경막을 딱 강화시켜서 당겨더라도 위쪽 이 눈꺼풀은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재배치라는 수술 이 과정을 통해서는 이 눈매 변화가 조금 생길 수가 있더라. 근데 이 정도는 참 달라요. 저도 이제 경과를 보면서 이걸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변화가 거의 없는 분도 있어요. 희한하게. 근데 어떤 분은 조금 더 변화가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붓기가 있을 때는 더 많이 보이죠. 이게 부으니까 이렇게 밀려가니까. 근데 붓기가 빠지면서 점점 좀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 변화 자체가 딱 이 눈 밑 라인만이 아니라 이 고랑이나 눈 밑 이 부분 앞 광대까지 걸쳐서 여기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오히려 의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새로운 어떤 모양이 된 거죠. 눈 밑이. 근데 그 모양이 그러면 나쁘냐? 훨씬 좋아졌죠. 전에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새롭게 이런 모양이 됐구나, 이제 보통은 이렇게 느끼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조금 올라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는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그 부분에 자기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분들이면 그래도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볼 만은 하다, 그런 분들의 경우라면. 근데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미리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리긴 하죠. 나는 정말 눈의 변화가 조금도 있으면 안 된다, 거의 정말 전후 사진을 겹쳤을 때 똑같아야 된다, 이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요. 여기를 이렇게 막 들추고 내리고 다 하는데 여기 변화는 아예 없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쉬운 부분은 아니다. 원래 붙어 있는 거를 다 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풀고 이 밑에까지 띄어서 다 푸는 건데, 다 풀고 나서 다시 맞춰가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그 근육이 떨어진 곳을 다시 붙인다고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사이에 지방이 낀 상태로 다시 그 위치, 눈물 고랑 위치에 붙이고 다 해도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더라. 근데 이게 그러면 좀 더 당기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밑으로 좀 당겨서 붙이면 약간 끌려 내려가듯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했다가 너무 내려가 보이면 또 어떻게 해요? 얼마 정도 끌고 내려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정말 나는 이게 싫다, 근데 그냥 지방 불룩한 것만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냥 지방 제거를 하시라고 그래요. 지방 제거는 이렇게까지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서 열고 조금 내려가다가 경막을 통해서 지방이 조금만 보이면 그냥 딱 거기 구멍 내고 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을 후리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눈매 변화의 가능성이 적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면 차라리 지방 제거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밑에 좀 꺼진 부분은 뭐 고랑이 좀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지방 이식으로 채우는 거죠. 물론 이제 고랑 인대가 안 풀리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채워서 어느 정도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꼭 100%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고랑 인대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냥 그런 정도로 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눈매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지방 제거랑 지방 이식으로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다. 꼭 뭐 지방 제거를 한다고 꼭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필요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경우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눈물 고랑을 풀어주고 이런 과정이 없긴 하니까,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지방 제거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한 사람도 한 10년 뭐 15년 전에 이제 하신 분들 보면 다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시 경과도 보고 또 조금 더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 약간 이제 아쉬운, 저도 저 때는 내가 저렇게 했구나, 이런. 눈밑 지방은 분명히 줄어들어 있는데, 좋아는 졌는데
호랑이 여전히 이렇게 좀 끌려 들어간 느낌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걸 저때 풀었으면 저거 없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은 들죠.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눈밑 자체의 어떤 그 눈물고랑 다크서클 개선 뭐 이런 거가 좀 더 중요하다 이러면 당연히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서 이거 맞추는 거죠. 근데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그런 눈매 변화는 그냥 감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 거냐? 난 눈 모양이 진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눈 모양이다. 근데 그냥 이거는 눈 모양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조금 좋게 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눈밑 지방 제거만 살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꺼진 부분은 그냥 지방 이식으로 약간 메꾸는. 이러면 이제 눈 모양은 거의 살릴 수 있죠. 눈매 변화는 거의 없이. 저도 이거를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저도 이거를 좀 극복을 더 해보려고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좀 그래도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항상 수술을 하면서도 아,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할까 항상 고민 중인 상황이라 제가 혹시라도 방법을 알아내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 지방 재배치 눈매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